지하철이 개통하게 되면은 역세권의 아파트가 되는, 서울로 바로 직결하는 노선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블 역세권이 되는, 아파트의 하락률이 무려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신안산선 수혜지역 아파트 3곳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별내선 개통 연장을 앞두고 그 지역들 중에 잠실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곳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또한 월판선에 따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들도 살펴봤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에서는 이렇게 개발 지역을 앞둔 곳들, 그리고 가격의 하락폭이 큰 아파트들의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안산선 수혜지역 3곳의 아파트 지역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은 신안산선 인근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고요. 300세대 이상 22평부터 35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한 한 달 전 대비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곳들을 참고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선정 기준 사항을 참고하셔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의 노선도를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여의도역이 있습니다. 금융의 허브라 그러죠. 그래서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지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역으로 빠르게 직결하는 노선들, 한 번에 직결하는 이 노선들이 바로 신안산선의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쪽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여의도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신안산선의 수혜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하지만은 서울 이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노선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환승역 구간이 있고요. 또한 급행역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으로 이제 변모하거나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초지역이라든가 시흥 시청역, 그리고 중앙역, 광명역, 석수, 구로, 신풍, 영등포, 여의도 같은 역들이 이제 환승역으로 되는 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발 더 앞서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겠죠. 왜? 더블 역세권이 되고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신규 노선들이 생기는 곳들, 이런 곳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좀 살펴보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역세권이 될 만한 지역들, 그리고 수혜가 될 만한 곳들을 좀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 참고만 하시고요. 이러한 지역들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은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은 신안산선 개통이 이제 지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 개통을 예정했는데 지금 2026년 12월로 개통이 미루어질 예정이고,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미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발이 미루어지면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실입주를 하거나 이러한 물량들의 개통 시점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선점하게 된다면 비과세 여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안산선 개통 지역에 내가 미리 선점해서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2년을 보유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 타이밍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4년 7월이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이 관심 노선들을 보게 되고 만약에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2026년 12월 이후에는 비과세 시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 그리고 내가 실거주 여건이 되는 지역들, 그리고 2년을 보유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곳의 아파트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 외에도 비공개로 많은 정보들, 특강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지속해서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추후에 현장 답사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 지역 아파트로는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단지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2년 7월에 건축이 되었고 1764세대 19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49%, 건폐율 14%의 아파트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살펴보면은 안양천이 있고요. 안양천 좌측으로는 이제 광명이 있어서 광명의 주거벨트 라인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보면은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흥 사거리역이 생기는 곳이 이곳인데요. 시흥 사거리역이 생기게 되면은 금융의 허브인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시흥 사거리역하고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입지입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면은 이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35평 같은 경우에 2021년 9월에 11억 3천만원 17층의 거래가 있었고요. 최근에 6월 27일에는 8억 8,500만원 19층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원 현재 하락돼서 거래가 되었고 22% 하락된 금액입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높게 가격이 올랐던 시점이 2021년 최고점을 찍고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지금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호재가 계속 이야기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4년 6월 같은 경우에 8억 8,500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보면은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라고 부동산 전화통에 불이 났다.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그 시점에 많은 외곽에 있는 부동산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남서울 힐스테이트처럼 입지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 입지한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노도강, 금관구 같은 경우에 신축도 9억 원 이하의 매매가 가능했다.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의 가격들은 지금 현재 전 고점 대비 80%를 넘어갔고요. 90% 이상까지 회귀한 곳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노도강이나 금관구 같이 좀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좀 거래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신축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11억 원대까지 올랐지만은 최근에는 9억 500만 원 그리고 8억대까지 거래가 됐다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신축의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서울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저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 재건축 분담금이 8억,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그 돈이면 주변에 신축 아파트 또는 이제 기존의 구축 아파트를 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의 거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월피동에 위치한 주공 3단지 아파트인데요. 안산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9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660세대 2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층수가 높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수혜가 있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위치도를 살펴보시면요. 이제 월피 주공 3단지의 위치이고요. 주변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중앙역 인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역에서부터 이렇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이 월피 주공 3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성포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포역이 만약에 완공이 되게 된다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그 서울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이제 직결 노선으로서 빠르게 한 번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재건축 수혜단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들도 관심을 갖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생기게 된다면 또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재건축의 그런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의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피동 주공 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2평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 11월에 5억 6천만원 3층에 거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7월 5일에 4억 2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대비 1억 4천만원이 지금 현재 하락을 했고 25% 하락된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4년 7월에 4억 2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고 5월 같은 경우에는 3억 원대에도 하락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호재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안산선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면서 재건축의 수혜 그리고 개발의 호재가 있는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호황기냐 아니면 부동산의 침체기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기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가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기준을 이제 평가하는 선정하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라든가 그리고 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의 기능 활성화 등등의 이 배점을 매겨 가지고 선도 지구를 선정을 하는데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선도 지구들이 선정이 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지금 시행이 돼야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돼야지 여타 다른 재건축 물량들도 빠르게 재건축으로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분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신안산선 등의 지하철 노선들을 빠르게 개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산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재건축의 수혜 지역들도 관심을 갖고 보실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상록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2009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321세대 8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상록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위치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 서해선인 시흥 능곡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흥 능곡역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이 주변에 눈여겨볼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가격 변동률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들도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시네마라든가 상업시설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적인 부분은 서울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부분이었는데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고 시흥 능곡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주변에 있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아주 높게 가격이 형성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안산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상록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321세대라고 하는 세대수가 작다는 단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34평에 21년에 9월 달에 6억 9,500만 원에 6층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7월에는 5억 원에 1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2억 원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고 28% 하락된 시점입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가 7억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2억 원 가량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11월에 4억 9,500만 원까지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층이기는 하지만 5억 원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대에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안산선 지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세 곳의 아파트 분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지역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 역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몰랐던 지역들을 보고 현장을 가고 그리고 하나 두 개씩 더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이 아파트 꼭 사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역들 그리고 더 좋은 지역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이 딜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은 부동산의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비공개 특강과 아울러서 저와 1대1로 소통할 수 있고 저한테 1대1로 무제한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